결국에는 오늘 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지나가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해가지고 내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절대 전략에서 내일을 위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외인이 돌아오고 있다. 시장은 밀렸는데 외인이 돌아오고 있다,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수급적으로 또 긍정의 포인트가 한마디에 좀 녹아 있는데요.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이 매도 우위기는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먼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로 외국인이 좀 최근 들어 좀씩 사고 있거든요. 사는 업종하고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뭐 코스피도 2,834억 팔고 코스닥도 1,829억 팔고 그렇게 했는데 왜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어 이제 카카오가 4,300억 외국인 팔고요. 네이버도 2,270억 팔았으니까 6,500억 정도는 팔은 거죠, 외국인이 두 종목을. 그런데 코스피 전체 2,300, 2,834억 순매도지만 실제로 그 두 종목 빼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했거든요. 코스피 기준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종목일까 그런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표면적으로는 판 것처럼 보이지만 플래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산 종목도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은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3,200 정도 와서 지난 수요일 9월 달 들어서 못 가는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0.77% 급락을 했죠. 우선 카카오나 네이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매물 가장 큰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내일까지도 약세일 거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이 매물대를 3,200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 3,220 정도 돌파하는 시도를 다음 주 후반이나 아니면 추석 세고 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건 제한적인 게 있는데 그게 왜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는 찾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가장 빠른 반도체 메모리 위주로 하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반영을 이제 선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인 하이닉스 오늘 보면 1,000억 정도 샀고 최근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8월 13일까지 팔았지만 그 이후로는 팔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사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은 864억 순매수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8월 31일부터는 삼성전자 좀 사는 추세입니다. 조금 크지는 않지만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도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 두 종목이 좀 반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민감해 가장 또 선도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올해 3월 이제 2일 날 33만 8천에서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 하락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선행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선행하는 종목이 롯데케미칼로 순수캠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5월 달부터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8월 20일 23만 3천 찍고 반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래는 적지만 큰 의미는 없죠. 그래도 롯데케미칼이 순수화학 쪽에 반등을 좀 시작을 하고 있다면 의미적으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이나 보조지표로 보면 중하락 1차 추세 하락할지 아직은 모르지 장기적인 거 모르지만 단기적인 하락은 끝났다. 중기적인 하락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반등할 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228만 원대까지 반등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철강주도 지금 최근에 철강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포스코도 이제 철강석 가격의 하락보다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강판이니까 자동차 강판, 현대제철은 일본도 자동차 강판 가격을 돈 올렸거든요. 그래서 철강도 어떤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지만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직접적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키맥스하고 순수하게 좋아지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전체 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추가 하락에 대한 것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에 대한 기대도 뭐 크진 않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시장에서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강한 추세적인 종목을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려면 2차전지는 지금 이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19년부터 주도였었는데 빠졌고요. 그러면 2차전지에는 사실 2017년부터 지금 5년간 장기간 주도주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양극재 물질, 양극재나 첨가제 쪽은 급등을 했고, 거기에서 급등락을 하지만 아직은 하락의 전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고성장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은 장기간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보이고요. 물론 많이 올라가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추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철강주라든지, 포스코, 금방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도 기술적 반등을 했다고 빨리 팔고 나오는 것보다는 박스권이죠. 포스코도. 그러면 다시 박스권까지 회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팔고 나오는 것보다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유 전략. 즉 철강화학은 반등을 뭐 계속할지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늘림목 주더라도 그냥 보유해야 되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철강화학이란 반등 지속 여부를 체크하고요. 그다음 외국인들도 철강주를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반도체 일부랑 그다음 철강주도 좀 손매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도 만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종목들의 대다수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작년부터 어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종목은 악재가 나오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그리고 급등은 잘하지 않지만 급락을 하니까 지수는 몇 개 종목에 의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몇 개 종목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것을 보유 전략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여름까지 계속 팔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유 전략을 해서 가면서 추세적으로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장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경기 부진 우려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민감주도 같이 시장에서 봐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빨리 팔아먹지 말고 이제 밑에 손해놨다가 다시 올라오면 주로 팔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를 추석 이후의 장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반등 시에 매도 의견으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었다면은 이제는 반등하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수익권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또 견해에 대한 선회가 좀 나왔습니다.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의견이었는데요. 경기 민감주들 요즘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아서 많이들 지쳐 계실 텐데요. 남은 시간은 시장 고민 일랑은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좀 에너지 충전하셔서 내일장 또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 좀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께 드릴 소식들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궁금하시면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그리고 시장의 큰 틀과 그리고 공략해야 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 마련되어 있는 실시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